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3장 연결재무제표 작성 초반부터 계속 어떤 것들을 배웠느냐 하면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 100%를 취득을 할 때 지배력 취득일의 연결, 1년 후 연결, 2년 후 연결 이런 것들을 배웠죠. 물론 지배력 취득 시점에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랑 같으냐 다르냐로 나누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서는 굳이 종속기업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100% 지분을 취득할 필요는 없잖아요. 적어도 과반수 지분이라면은 뭐 다른 또 질적 요소도 판단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100%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종속회사 지분 중에 지배가 60% 지분을 가져. 그럼 나머지 40%를 여러 다른 주주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요 여러 비지배 주주들이 갖고 있는 요 40% 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지배 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23쪽 4절부터는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는 어떤 연결을 하느냐, 지배력 취득 1년 후, 2년 후에는 어떤 연결을 하느냐, 또한 더 나아가서 지배력을 취득할 때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랑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또 쭉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 혹은 외부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 국한해서 본다면은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로만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굳이 비지배 지분이 없는 즉 100%인 경우를 문제로 낼 이유가 없는 거죠. 비지배 지분이 0%일 때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지배 지분이 10%, 20%, 30% 이런 경우에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비지배 지분이 0%일 때는 문제를 못 풀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연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것이 뭐 학교 시험도 그렇고요, 외부 시험도 그렇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 연결을 좀 가르치지 왜 우리 교재 4절 올 때까지 1, 2, 3절 굳이 비지배 지분이 없는 100%부터 하느냐? 그건 다 이유가 있죠. 처음부터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로 하게 되면은 헷갈려가지고 더 힘들어 하잖아요. 일단 단순한 100% 지배 지분일 때를 먼저 보고 100%가 아니라 90% 지배 지분, 즉 비지배 지분이 1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본다면은 쉽게 이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에 연결을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책이 이와 같은 순서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지배 지분이 없는 경우이든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이든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의 자본은 당연히 상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 4절 이전까지 보았던 것은 종속기업 지분의 100%를 취득한 케이스였는데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자고요. 단순히 합산을 하죠. 재무제표를 자산, 부채뿐만 아니라 자본도 우르르 합칠 거 아닙니까? 그럼 단순 합산을 해보면 지배기업, 앞으로는 페어런트 P라고 할게요. 종속기업은 subsidiary S라고 할 거고 P에서 자본, S에서 자본이 단순히 합쳐져요. 그런데 연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이 S회사 자본을 P회사가 가지고 있는 종속기업 투자랑 퉁 쳤잖아요. 그래서 S회사 자본이 모두 상계 제거됩니다. 따라서 지배력 취득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자본은 지배기업 자본만 남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볼 내용은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종속기업 지분의 80%만 지배가 취득을 했어. 즉 20%의 비지배 지분이 있는 케이스인데요. 어쨌거나 이 경우에도 단순히 합산을 하여 일단 연결을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단순 합산. 그 중에 S회사 자본 중 80%와 종속기업 투자를 퉁쳐야죠. 그러면은 20%에 해당되는 S회사 자본은 연결재무제표에 남아있게 됩니다. 요 부분이. 요거를 그대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잉여금으로 놔두지 않고 이름을 바꿔요. 이걸 비지배 지분으로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즉 대체하는 연결주정 분계가
이루어지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종속기업 일단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는 경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치하는 경우를 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또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지배력 취득 시점의 연결입니다. 4절 취득 후 1년 후 2년 후는 그 후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종속기업 자본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을 비지배 지분이라는, 생소하죠? 외워야죠. 이런 것들은 비지배 지분이라는 과목으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비지배 지분이라는 과목은 연결재무제표에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종속기업의 자본이 있는데 만약에 지배지분이 80%, 비지배지분이 20%라면은 종속기업 투자와 80%를 퉁치고 해서 영업권을 혹은 뭐 영가매수 차익이 나올 수도 있죠. 이게 앞에 우리가 3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한편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은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해요. 따라서 100% 자본금, 잉여금이 모두 사라지는데 80%는 종속기업 투자랑 상계되어 사라지고 20%는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후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하나의 분계로 합칠 건데요. 이와 같이 분계를 뭐 1번 분계, 2번 분계 따로 할 필요 없이 100% 자본금, 잉여금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이 중에 예를 들어 80%하고 종속기업 투자랑 퉁쳐. 그래서 뭐 영업금 등이 나오고요. 이 중에 20% 해당 금액이 비지배 지분. 만약에 지배회사 지분율이 70%야. 그럼 이 금액에 곱하기 0.7 한 것과 종속기업 투자를 퉁치면서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이 나오고요. 곱하기 0.3만큼이 비지배 지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 지배 지분일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종속기업 투자라는 것은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지배기업 지분율 더하기 영업권인데요. 앞서는 지배기업 지분율이 100%였기 때문에, 즉 곱하기 1이었기 때문에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100% 미만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배기업 지분율을 굳이 명시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영업권은 어떻게 되느냐?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지배기업 지분율을 곱한 것 간의 차이가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림하고 유사하죠? 즉 그림 2가 있었는데요. 2절에서 그림 2는 비지배 지분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100% 지배 지분. 이번에는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단순 합산합니다. 그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투자, 지배기업의 나머지 자산, 그리고 종속기업의 자산이 들어가죠. 지배기업의 부채, 종속기업의 부채, 지배기업의 자본, 종속기업의 자본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종속기업 투자하고 종속기업 자본 중 만약에 이제 지배 지분이 80%라면은 80%랑 상계를 해요. 그러면은 종속기업 자본 20%는 살아있는데 얘를 그대로 자본금, 잉여금 등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얘를 비지배 지분이라는 계정으로 재분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퉁칠 때 아무런 일이 없으면은 그냥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 없이 끝나면서 비지배 지분만 나머지가 대체가 되겠죠. 이때 연결 재무제표의 자본은 바로 요 금액이 되죠. 지배기업 자본과 비지배 지분, 종속기업 자본 중 20%에 해당되는 금액, 이것이 지배력 취득일 현재 연결 재무제표의 자본이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속기업 투자에 초과 지급액이 있으면 영업권, 그렇지 않으면 영가매수 차익이 나올 수 있죠. 계속 비지배 지분은 그대로 요 나머지 20% 금액이 비지배 지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르면 어떡하냐? 뭐 유용자산이나 재고자산 등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랑 다르다. 그건 앞서 100% 지배종속관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어떻게 써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뭐 이격은 말고 만약에 여기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크다 그런 거 차이만큼을 더 넣었던 거 아닙니까? 요 점선으로 표시된 이 금액이 순자산의 공정가치죠? 장부금액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배지분이 80%야. 그럼 이 금액의 0.8과 종속기업 투자를 상계하면서 이게 더 만약에 커. 그럼 영업권. 이 금액의
0.2만큼이 B집의 지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B집의 지분이라는 계정에도 지배력 취득 시점에 종속기업 순자산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분 볼까요? B집의 지분이 있는 경우에 취득 시점에서의 연결인데요. 1년도 초에 갑회사는 의뢰사 주식의 80%를 35만원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지배력 취득을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40만원, 자본금 20, 자본잉여금 12만원, 이익여금 8만원, 이렇게 40만원인데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면은 40만원에 0.8 하면은 3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업권이 일단 여기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을 경우에는 영업권이 3만이 있겠네, 이렇게 이미 문제를 쫙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다다다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물음 1번, 지배력 취득 일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연결조정 분계를 하래요. 단 지배력 취득을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같다 라고 했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요거 4만 아닙니까? 종속기업 투자 40만과 35만을 퉁치는 게 아니라 요거에 0.8하고 퉁쳐야죠. 그래서 32만보다 35만, 3만을 더 줬네, 영업권 들어가고요. 요 금액 중에 0.2만큼을 B집의 지분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따라서 40만원의 100%가 모두 다 사라지게 되죠. 80%는 종속기업 투자랑 상계, 20%는 계정을 대체하면서 B집의 지분이라는 계정으로 대체되면서 사라진다. 2번, 물음 1과 관계없이 지배력 취득을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만원 초과한대요. 이는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만원 초과하는데 기인한데, 그러면 이미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본금, 자본익금, 이익여금 이외에 건물 이렇게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페어밸류가 얼마인 거 아니? 40만 원이 아니라 이제 41만 원이 되겠지. 그럼 41만 원에 0.8, 41만 원에 0.2 요거만큼을 각각 얘하고 종속기업 투자랑 퉁쳐. 그랬더니 22,000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영업권 41만에 0.2, 82,000만큼 B집의 지분 1위 연결조정 통계를 취득 1에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물음 3번. 물음 2에서 지배력 취득일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만원 적다네요. 이런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만원 적은데 기인한다. 그러면은 자본금, 자본익금, 이익여금 요거에 건물이 요리 들어가죠. 그래서 39만 원이 페어밸류가 되겠네. 39만 원에 0.8, 39만 원에 0.2 해서 0.8만큼은 종속기업 투자랑 상계되면서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 투자가 38,000 더 많아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영업권 39만 원에 0.2만큼이 B집의 지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방금 끝난 예제에서 보았듯이 B집의 지분은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의 B집의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했죠. 그게 바로 2번 방식인데요.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당연히 공정가치고요. 이 공정가치에 대해서 인식한 금액 중 현재 지분 상품의 비례적인 목, 즉 B집의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을 B집의 지분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229페이지 기준서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이런 결론 도출 근거가 있어요. 잠깐 한번 읽어보면은요, 여러분들도 교재 22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문단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1장 합병 형태 사업결합의 경우에 모든 사업결합의 구성 요소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자, 이런 것이 이제 1103호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잔여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자라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기준위원회는 B집의 지분도 사업결합의 다른 구성 요소와 같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따라서 이렇게 공정가치로 B집의 지분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공정가치로 모든 B집의 지분을 측정하면은 비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보다 측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코스트도 꽤 많이 들 거다, 비용도 더 부담할 거다. 그래서
그럼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03호 입장에서 본다면 공정가치 방식만 적용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연결분계처럼 비례 방법으로 순자산에 대해서 비례적인 몫을 곱한 금액만큼을 비지배 지분으로 측정하는 방법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 22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회사가 청산을 할 때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청산할 때 보유자한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주에 비해서 선순위이기 때문에 청산할 때 보유자한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이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인 공정가치로만 비지배 지분을 측정하는 겁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 공정가치로 비지배 지분을 측정하는 이런 사례들은 나중에 6장 보론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주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는 나중에 3장이 다 끝나고 3장 보론에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연결재무제표 주석인데요. 비지배 지분을 우리는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미 우리가 1장부터 보았던 내용이죠. 이전 대가는 어쩌고저쩌고 측정한다 해놓고요. 자, 연결회사는 청산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 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해요.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한다. 즉 공정가치로 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하기 위해서는 비례적 몫에 청산할 때 보유자한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식하는 영업권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게 6번을 볼까요?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 지분의 90%를 12만 원에 취득하여 지배기업이 되었습니다. X 1년 초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10만인데 자본금 7만, 이익여금 3만. 공정가치는 11만 원인데 10만과 11만의 차이는 건물 때문이래요. 의뢰사의 발행주식수, 즉 종속기업 발행주식수는 1000주인데 주당 1년 초 현재 주당 공정가치는 120원이랍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비지배 지분을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는 지분으로, 즉 비례지분 개념으로 측정을 한다면 우리가 앞서 연결분계할 때 그겁니다.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11만이죠. 이 중에 비지배 지분율 10%에서 11,000원만큼, 즉 자본금 7만, 이익여금 3만, 건물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만 해서 11만이죠. 이 금액의 90%하고 종속기업 투자를 퉁쳐서 영업권이 나오고요. 이 금액의 10%만큼을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하는, 이게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도 죄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회사가 방법이 공정가치법으로도, 자,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비지배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이죠. 자, 비지배 지분, 종속기업 지분의 주당 공정가치에다가 소유 주식수를 곱하는데요. 1주당 가치는 공정가치가 120이라였고요. 발행 주식수 전체가 1000주라고 했는데 비지배 지분율이 10%니까 100주 아닙니까? 12,000.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고요. 같은 내용이죠. 100주. 자, 어쨌거나 요 자본금, 이익여금, 건물 11만인데 11만의 1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지배 지분을 12,000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대차 일치 금액을 22,000 영업권으로 집어넣는데 앞서 했던 영업권 21,000원과 차이가 나죠. 1,000원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지배 지분이 높아졌을 때 비지배 지분에 해당되는 영업권까지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 지배력 취득 시점이 아니라 취득 이후의 연결, 즉 요 3장은 5절부터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낼게요.